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입니다. 다음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그리고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마지막으로 박찬구 금호석유 화학 회장이 오늘의 기업과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마윈 알리바바 그룹 창업자입니다. IT 공룡에 대한 중국의 규제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대해 반독점 위반 행위로 각각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박사님, 어제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주가가 이 과징금 소식 때문에 크게 떨어졌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홍콩 증시에서 중국계 IT 업체들 알리바바, 텐센트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이것은 뭐니 해도 중국 정부가 느닷없이 이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대해서 반독점 과징금을 때렸다라고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데 따른 주가 하락으로 보입니다. 네. 보통 통상적으로 중국이 규제를 했을 때 실제 규제 효과를 나타내는 데에 적점을 맞춘다면 공개는 하지 않고 뒤에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내놓고 이 두 회사는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 회사다. 그렇게 중국의 이 공정거래 당국이 공시까지 했거든요. 네. 그 대목에서 이제 뉴욕 증시나 홍콩 증시에서는 중국의 이 알리바바와 텐센트와 같은 거대 IT 기업에 대한 규제와 어떤 감독이 중국 중앙 당국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는 이런 인상을 줘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알리바바는 최근에도 여러 번 지금 중국 정부 당국으로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지금 알리바바가 그야말로 지금 누란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 서학 개미들 중에 중국 이 알리바바 주식을 산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귀추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앞서 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중국 금융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가 엔트그룹 상장이 무산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신에 따르면 엔트그룹 상장이 무산된 게 시진핑 주석의 의도라고 해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인데요. 미국 뉴욕 증시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또 공신력이 있는 언론이지 않습니까?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에 이 마윈의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엔트그룹이 IPO 절차를 밟다가 그것도 청약자로부터 자금까지 다 접수해 놓은 상태에서 금융당국의 불허가로 도중 취소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마윈의 각종 얘기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책 노선에 어긋나고 또 시진핑 국가주석이 상당히 분기탱천해서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지시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마윈이 국가 이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아서 IT를 전문으로 한 핀테크 산업의 자율화, 대형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대목에 대해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상당히 마윈의 발언은 공산당의 지도 노선에 어긋난 것이다라고 상당히 흥분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에도 박사님께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곳에서도 이 IT 대기업 때리기에 나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이 승리를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앞으로 더 규제가 강화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IT 대기업의 독점을 해체해야 된다. 이것을 어느 정도 완화해야 된다. 또는 기업 분할을 해야 된다는 욕구가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미국이나 유럽 또 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IT 기업에 대한 견제와 규제는 좀 나라마다 사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구글이나 페북이 너무 커져서 다른 기업체들에게 어떤 갑질을 하고 그로 인해서 자연적인 이 기업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마비될 수 있다라는 중소기업 보호주의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네. 중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텐센트와 알리바바 같은 걸 때리는 걸 보면 공산당의 지도 이념에 따라서 국가주의로서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일부 IT 기업이 지나치게 커짐으로 해서 공산당 위주의 중앙 통치의 장애를 받고 있다라는 어떤 국가적 위기감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두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전 세계가 지금 IT 대기업의 독점적 상황이 그 나라 경제나 또는 국가 발전에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대대적인 지금 규제를 강화하려는 그런 모임은 도처에서 지금 목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늘의 기업과 사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입니다. 현대차그룹이 3년 만에 지배구조 개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IT 소프트웨어 계열사 3곳을 합병하기로 했는데요. 박사님, 이 현대차그룹이 현대오토에버와 현대MN소프트 그리고 현대오트론 이 세 기업을 합병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 어저께 현대오토에버라는 회사,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의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끌었는데요. 이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의 IT 솔루션 또는 그 각종 정보를 모아두는 클라우딩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에요. 네. 현대차의 IT 솔루션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대로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저게 최근에만 해도 한 두서너 달 전에 현대오토에버 주가가 4만 원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어저께 11만 원을 돌파했단 말이죠. 네. 엄청나게 오른 거고 한 달 사이에 지금 43%나 올랐습니다. 현대오토에버의 가장 큰 특징은 증권시장에서 주목하는 대목은 바로 정의선 회장님의 지분이 가장 높다는 그런 대목이에요. 네. 현대차에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특히 주력 회사인 현대차의 경우에는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의선 회장은 현대오토에버에서는 지금 지분이 거의 10% 가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대오토에버라는 회사의 주가를 더 올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목을 끌고 있은 차에 최근에 현대차 주변의 IT 관련 회사들의 통폐합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오토에버를 중심으로 관련 회사, 그러니까 지금도 자막에도 나오죠. MN소프트, 오트론과 전격적으로 합병 결의를 해버렸어요. 지금 오트론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고 MN소프트는 현대차에 우리가 안에 지도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들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우리 테슬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테슬라는 바로 무선으로 연결해 놓고 있는 지도 또 각종 정보 업데이트를 하면서 상당한 많은 지금 그 비용을 청구하고 테슬라 영업 수지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오토에버의 경우에는 이 현대모비스의 주요 사업부를 인수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예, 모비스의 관련 사업부도 인수를 해서 그야말로 지금 현대오토에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지원 부분의 메카로 지금 성장해가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네. 특히 최근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로봇 회사도 소프트웨어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이 보스턴 로보틱스라는 회사와 현대오토에버의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 지금 정의선 회장이 주식을 20% 개인적으로 주식을 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대차 그룹은 현재 정부의 방침에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지금 그러니까 지배구조, 지주회사 체제를 완성하지 못했어요. 지난번에 글로비스 중심으로 한번 하려다가 실패했죠. 네. 미국의 그 헤지펀드하고의 싸움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현대오토에버, 또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이 세 회사, 특히 글로비스에도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높거든요. 그것을 중심으로 다시 해체 모의를 해서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가 다시 짜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지금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입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에서 표류 중입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만 해도 여야가 모두 법안 통과에 의견을 모았지만 미국 정부가 우려를 표명하면서 법안 통과가 흐지부지 되는 모양새인데요. 박사님, 주미 한국대사관 측에서 이 우리 정부 부처에 공문을 보내고 이 구글 갑질 방지법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금 구글을 통해서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받아서 거기서 음악이라든지 또는 게임을 하는 이런 업체들,
이런 업체들에게 대해서 그 수수료 받는 것의 30% 또는 뭐 그 이상을 구글이 지금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 그것을 흔히 인앱 결제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네, 지금은 인앱 게임 업체에게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상을 이제 전부 다 확대하겠다 했다가 이것이 그 의회에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것은 갑질이다. 중소기업 마이너한 업체들에 대한 갑질이다. 이래서 이것을 그 구글 갑질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웬일인지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갔거든요. 여당도 야당도 한다고 말만 해놓고 그렇게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한 국회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저것이 그러니까 주미 한국 대사관,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의 건의에 따라서 국회 입법 작업이 올 스톱이 됐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라는 것은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전문을 보내왔는데 이 대목을 국회가 만약에 구글 규제법을 강행을 시키면 미국에서 한국을 상대로 공격적인 통상 압력을 가할 수가 있고 한미 무역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심지어 USTR의 부대표가 우리나라 대사관의 직원들과 통화 내역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를 경고하는 내용이 최근에 전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정부의 압력 때문에 여도 야도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정부는 공식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태도가 모순인 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미국 내에서는 IT 대기업들을 상대로 이 쪼개기에 나서고 있으면서 한국에서는 이런 독점을 좀 묵인하고 오히려 승인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지금 미국은 구글의 이런 독점적 횡포에 대해서 미국판 구글 갑질 방지법을 이미 만들었고 네. 또 이제 대법원에 소송까지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왜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니냐. 자신들은 깨끗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하면서 한국에서의 구글 갑질은 왜 정부가 엄호하느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제 이 미국 전문가들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네. 지금 한국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 FTA 한미 FTA를 하면서 그 외국 정부의 차별적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가 조약을 체결해 놓고 있는데 네. 그 조약의 핵심 내용이 없던 규제를 갑자기 만들어서 규제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규제는 이미 법이 완비돼 있었고 한국은 없던 법을 갑자기 만들어내는데 그 법이 구글이라는 한 회사를 특정해서 때리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적어도 미국의 논리에 따른다면 한국은 사전에 그런 관련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한국 정부의 책임이다. 라는 한국 정부가 사전에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좀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 공정위가 이 인앱 결제와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 조사 결과가 이 법안 통과 여부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는 입법 작업을 조금 멈추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의 공정거래법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구글의 인앱 결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빨리 판정을 내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느끼는 것은 지금 전 세계가 IT 산업의 IT 대기업의 독점 때문에 큰 폐해가 생기고 있고 그것이 정부 정책에도 혼선을 주고 있고 또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 스타트업의 건전한 생태계 발전에도 큰 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아주 종합적으로 관련 법규를 입체적으로 미리미리 만들어내야 된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기업 때려잡기식의 어떤 입법을 하게 되면 통상마찰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 당국은 물론이고 관계 전문가들이 IT 독과점, 이 지나치게 팽창해가는 것에 대한 IT를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입체적인 법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어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무상감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박사님, 이번 무상감자 결정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자본 잠식률을 낮추고 이 대한항공과의 합병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임시주총에서 이대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은 기권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관심을 끌었던 아시아나의 감자. 자, 감자 참 그리 쉬운 게 아닌데요. 있던 자본금을 줄인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통과가 됐어요. 있던 자본금을 줄인다 그러면 결국은 아시아나 주식을 갖고 있던 주주들은 감자 되는 비율만큼 자신의 재산이 날아갑니다. 네. 어저께 아시아나는 3대 1의 균등 감자를 냈죠. 그러니까 아시아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주들은 자신이 주식이 예를 들어서 300주가 있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12월 28일 날 기해서 그 주식이 100주로 주식이 감소해버리는 겁니다. 네. 참 아닌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할 수 있는 청천벽력과 같은 주주들의 손해인데 그 이제 손실을 누가 가장 많이 입었느냐. 물론 금호산업이라는 그러니까 박삼구 회장 측에서 주식을 30% 소유하고 있으니까 가장 타격이 클 겁니다. 그러나 금호산업은 자신이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또 왈가왈부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경영을 하지 않았던 일반 주주들에서는 타격이 더 큰데요. 지금 금호석유화학은 전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거든요. 바로 박삼구 회장의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하는 것인데 네. 그래서 그쪽에 지금 그 지분 감소폭이 크고 또 일반 주주들의 감소폭이 큽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에 균등 감자를 반대한다는 얘기를 제기했습니다만 산업은행 측에서 이것은 아시아나의 회생을 위한 것이다. 좀 참아달라. 그래서 강력히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어저께 금호석유화학 쪽에서는 주총에 나오지도 않았지만 속으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이 오늘의 사람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박삼구 전 회장의 이 갈등은 10년 전부터 이어져 왔죠. 그렇습니다. 이 아시아나 가에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호산업 가문에 박인천 회장이 창업주고요. 네. 일제시대 때 순사를 하다가 광주 고속을 운영을 하면서 운송의 꿈을 키워서 재벌로 만들었죠. 그래서 아시아나를 1989년부터 해서 키웠었는데 그 박인천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형제 경영을 시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첫 아들인 박성용 회장이 하다가 그 또 동생인 박정구 회장 그리고 이제 지금 박삼구 회장은 셋째 아들이고 그리고 박창구 회장은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박삼구 회장에서 박창구 회장으로 내려갈 때 서로 물려주겠다 안 하겠다 하는 세 번째 형과 네 번째 동생 간의 싸움이 생기면서 금호의 형제난이 터져서 결국은 형제가 결별했습니다. 네. 그래서 박삼구 회장은 이 아시아나 항공과 금호산업으로 남고 박찬구 동생은 금호석유화학으로 갈라졌는데요. 사실 그때 갈라진 것이 10여 년 전에 갈라진 것이 원인이 돼서 결국은 아시아나 항공이 힘이 분산이 되고 계속 싸우면서 무너지게 된 핵심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아시아나항공의 무상감자가 주총을 통과하긴 했지만 이 앞으로 대한항공과의 합병 과정에서 금호석유화학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 좀 얼마나 될까요? 그렇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이미 박삼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는 것은 금호터미널을 싸게 팔았다.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법정에 지금 소송 중입니다. 이번에도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경영 책임을 물어서 금호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완전히 끝나도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금호석유화학은 요즘 좀 잘 나가고 있는데 그 힘을 바탕으로 무너진 아시아나 금호의 전통을 한번 다시 세워보겠다는 그런 뜻인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결말지어질지 제게 비상한 관심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